지금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선진투자그룹의 지금 사야 할 주식,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5월 4일입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 전략,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지수 전략 보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 좀 시작하기 전에 참고를 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에 3000선, 거기가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에서 900선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전까지 좀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종목들 보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강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 테마군 안에서 강했던 종목들 안에서 뭐 눌림목을 공략한다거나 강했던 종목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신다거나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백신, 위탁생산, 사료, 두나무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개별주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상한가 간 종목 분석하기 앞서가지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강했던 종목들, 시장이 워낙에 이제 눌림이 쭉쭉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테마가 바로바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에서 보신 테마가 오늘 강세 테마였구나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사야 될 테마는 무엇인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테마군 중에서 선정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영상도 버릴 게 없습니다.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쿠팡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소개해 드렸던 것도 좀 얼마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나무 관련한 이제 이슈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뭐 일주일 전에 해운도 좀 소개를 해 드렸고, 뭐 두나무 관련한 종목들도 좀 영상 보시면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좀 한 일주일 전에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니까, 뭐 두나무 관련한 종목들 여기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3주 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눌림목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부분이니까 매수 타이밍 내가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 통해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수익 날 수 있는 시점에 매수 시점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일자리 정책 교육 관련주도 2주 전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윌비스가 또 상승을 보였잖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아이고, 윌비스. 오늘 이제서야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테마라는 게 지속 돌고 돌아요. 강세 테마가 지속 돌고 도는데 그 안에서 눌림목에 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잘 공략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테마는 다 기록해 놓고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한국선제, 조선선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분석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거는 거래량이 대부분 다 약했어요. 한국선제도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거래대금도 500억, 액션스퀘어도 500억, 조선선제도 300억.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휴온스나 휴온스 글로벌 상한가 갈 때는 뭐 하루에 뭐 1000억, 2000억, 3000억까지 거래되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뭐 5000억까지 거래되면서 상한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게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쉽게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을 보일 수 있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또 두 번째 참고하셔야 될 게 오늘이 첫 매집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거래가 크게 터지는 그런 다음 거래부터 거래가 크게 터지는 양상이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워낙에 없어서 거래가 적게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으로 게임주 상승을 보였고요. 액션스퀘어가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한 슈팅게임 액션 엠빌,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출시가 됐고,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8월 출시 예정이기도 한데 주가 상승은 먼저 나타났고 해외에서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액션스퀘어 주가 상승 보면은 그동안 참 이제 눌리지도 그 상승하지 못하고 눌림 많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야심차게 신작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재무 상황 보면은 아직 개선된 게 없겠죠. 신작을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보면 뭐 YJM 게임즈나 뭐 키글로벌 홀딩스 일단 뭐 대주주가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막 엄청 좋아하는 그 회사는 아닌데 일단 뭐 그런 양상입니다. 재무적으로 보면은 볼 게 없기 때문에 좀 이 점 참고를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거나 진짜 신작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우선주들 상한가 같고 오늘 아무래도 약세장이다 보니까 종목 수가 좀 짧습니다. 강세주는 캐몬이 오늘 사실 대장 역할을 했어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16% 상승 보였고요. 노바백스 관련주다 하면서 상승 보였고 정부가 이제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바백스 측과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과 미국의 이제 노바백스가 12세, 17세 청소년 3,000명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나섰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캐몬. 캐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청 강하게 강세를 보였다가 눌림을 주고 요번에 반등 보였는데 매도 물량이 여기 이제 매수 잔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해소하면서 눌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가총액도 2,995억대예요. 이제 뭐 다른 뭐 화이자 관련주나 뭐 이런 것도 이슈 탔을 때 뭐 휴원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이슈 탔을 때 시가총액이 8천억, 9천억까지 갔던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이슈를 한번 타면은 시가총액은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요 종목은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런 시가총액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여태까지 양상을 보면은 고점이 가면 항상 팔았어요. 오늘은 고점이 가서 팔지를 않았는데 근데 고점 마감을 하긴 했는데 고점이 가면 항상 매도세가 나왔던 종목이라 나 이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 저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권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600원부터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몇 년에 걸쳐서 올라왔던 종목이라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효성 OMB가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다 라는 소식과 함께 또 사료 관련주다 하면서 효성 OMB 18% 오늘도 고가 마감했고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수반을 해서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올랐어도 아직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1129억.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은 거래가 이제 많지 않고 좀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들, 스몰캡 종목들, 주가를 상대적으로 올리기 쉬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빨라요.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잡기 굉장히 빠르고 고점 매수했을 경우에 눌릴 때도 확 눌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롤러코스터 장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더 없으면은 변동성이 더 큰 법이거든요. 또 SHA 그 에너지 화학이 18% 상승했는데 사실 뭐 큰 이슈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뭐 준불연성 제품 생산 노력의 상승세를 보였고 옛날에 뭐 금 관련주다 왜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2,500억 이상 거래되면서 상승을 보였고 이 종목들 주간이나 월간 양상 보이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크게 쏘아주는 양상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크게 쏘아주는 양상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크게 좀 쏘아준 양상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종목이죠. 쏘아준 양상인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유지를 할 수 있느냐예요. 쏘아주는 건 여기에서도 쏘아줬어요. 쏘아주는 건 여기에서도 쏘아줬는데 눌림이 이렇게 나왔죠. 공포 심리를 요만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이제 세력주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반등 보이고
아무래도 여기서 눌려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올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양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13% 상승 보였는데 오늘 또 대장 역할을 했던 두나무 관련주죠.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두나무 관련주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죠. 일주 전에. 그쵸? 두나무 여기 써있어요. 두나무 여기 써있잖아요. 이때 두나무 관련주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상승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 관심을 끄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상승이 또 보이잖아요. 며칠 만에. 두나무 관련주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늘 13% 등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요. 이게 이제 두나무 지분을 6.5% 6%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근데 두나무가 분기 실적을 너무나도 잘 냈죠. 영업이익이 뭐 5천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냈기 때문에 두나무 시장 가치를 한 6조에서 최대 10조까지 보는데 6.9조 한 7조 정도로 평가를 했을 때 6%면 몇 천억이잖아요. 3천억, 4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2,717억이에요. 지분 가치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두나무의 지분은 한 7% 정도, 7에서 8%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8,736억. 하나투자증권, 한화투자, 오늘 3% 상승 마감했고 장중 10%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대규모 이익. 두나무의 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KQV1호 벤처투자조합 11%, 그 다음 대주주분들 카카오 7%, 우리기술투자 7%, 에이티넘 6%, 퀄컴, 카카오 창업펀드 2.5%, 기타 19.5%. 다날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주를 부각이 되는데 K큐브 1호 벤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투자조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날. 이것도 오늘 살짝 강세를 보였는데 시가총액 5,406억. 아무래도 이제 지분 가치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사실 2천억대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에는 좀 부담이 없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사실 뭐 지금 다시 봐도 지분 가치가 충분히 넉넉한 상황이죠. 그러한 점 좀 참고를 해보셔서 종목 선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어려우신 분들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면 정확하게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윌비스 일자리 관련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10% 상승 마감했고요. 윌비스 말고 일자리 관련주 또 뭐 있습니까? 위즈코프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 가격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즈코프는 시가총액이 1,770억밖에 지금 안 되죠. 네, 400억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닥권이나 이 중간쯤 구간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인 HR 일자리 관련주인데 좀 반등이 미비하죠. 근데 에스코넥 이런 것도 일자리 관련주로 부각되는데 반등이 좀 미비합니다. 대장은 두 종목이 될 수 있겠네요. 요 종목 아시아경제랑 메가MD도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경제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자리 관련주로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MD 오늘 강세 한번 흐름 보여줬습니다. 철강 관련주들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써놨어요. 환급세, 수출 환급세를 13%에서 0% 조정한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산 철강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산의 이제 철강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철강 쪽은 제가 이야기 들었다시피 중국에서 워낙에 이제 많이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걸 써주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국이 환경 규제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보이면서 철강 가격이 또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는 또 오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포스코라든가 철강 관련주들 대다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가격선을 좀 유지해줬어요. 삼연철강, 동국제강, 포스코. 포스코는 오늘도 2%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양유업이 한 9% 올랐는데 남양유업 회장님이 사퇴를 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에요. 네. 경영권은 안 물려주겠다. 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경영권은 안 물려주겠다. 전문 경영인을 둘 수 있겠죠. 그러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양상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IOK가 7% 상승 보였습니다. 일단 IOK는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됐는데 회사 측은 무관하다고 밝힌 상황이고 디즈니 플러스로도 관련이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불리기도 했고 그랬던 종목인데 이제서야 상승 흐름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대로 몸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등락이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고가권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잘 잡아야겠죠? 시가총액은 1,900억대입니다. 다음은 SPG 7% 상승 보였습니다. 미국 공작기계 회사에 이제 공작기계를 또 납품한다. 감속기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S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 이제 25% 갔다가 7% 상승 마감.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네요. 진짜 오랜만에 상승한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SPG 한번 제만 볼까요? 2,500억 시가총액. 보면은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긴 해요.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상승이 보인 것 같고요. 그동안 크게 주목을 못 받은 종목인 것 같아요. 흑자여도 주식이란 게 누가 사고 팔아야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꾸준하게 흑자였고 이런 부분 많이 모아갔던 사람들이 좀 주가를 크게 올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라섬유, 친환경 섬유다. 이러면서 한국판 뉴딜, 한국에서 또 섬유 사업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신라섬유. 또 이게 사실 품절주잖아요. 예, 품절주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시가총액 800억짜리 종목들이 등락을 보이기 쉬워요. 단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막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로 등락을 많이 보이면서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이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SK이노베이션 7%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아와 이제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사용 후 배터리 2차전지 사용하고 나서 그 배터리를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기아차와 협력 소식 때문에 이제 SK이노베이션 상승세 보였다. 현대차는 또 LG화학이랑 또 협력도 하면서 굉장히 잘 경영을 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먼저 이제 갔으면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그 후에 후처리에 대한 기업들이 충분히 이제 상승세에 나올 수가 있겠죠. 예전에도 한번 갔던 테마기도 하고요. 또 다음 거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6% 상승 보였는데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인데 지금 노바백스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5배 뛰어서 1분기에 영업이 537억을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가총액이 12조예요. 위탁 생산 12조. 아무래도 신약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죠? 대상포진 백신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될 것이다. 자본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12조의 시가총액이 덩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신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하게 될 기업들 정부가 8월에 해외 백신을 국내에서 대량 위탁 생산한다라고 했죠. 관련한 종목들 제가 한번 전에 이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상에서
백신 위탁 생산, 여기 뭐다 정리를 해드린 적 많아요. 정리해드린 적 있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도 또 한 종목이 위탁 생산을 또 수혜를 볼 수 있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화이자나 그런 모더나 관련한 백신이 또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거고요. 위탁 생산 테마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그 외의 강세 종목은 AGU 플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차, 금호석유, 포스코 정도. AGU 플러스가 좀 그나마 특징적인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갔어요. 그 정도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량 종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 종목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세 종목은 평소보다는 조금 적었는데 그래도 오늘 강세 테마 좀 참고를 꼭 해보시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강세 테마들도 좀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눌림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회복을 하고 상승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테마만 잘 선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